아니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랑 오랜 서사가 누적된 사람인 것도 맞고 인제 와서 올해 판을 짰다가 벽에 부딪힌 것도 맞고 근데 이게 뭐 이준석 의원이 의도적으로 흘렸든 아니면은 의도가 아니게 기사화됐든지 간에 명태균 관련된 이슈가 급부상을 지금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판을 같이 짜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틀어진 건데 뭐 감정이나 지금의 생각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기점으로 보면. 글쎄 그런데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예. 뭐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전혀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어떻게 이익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충돌을 했는가에 대한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 그림을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단순히 이제 이준석이 뭐 개혁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그 배후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후를 배후에. 밝혀내는 거죠. 당연히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혁신당 사람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례1번을 왜 김영선 따위한테 주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거고. 그래서 반대가 됐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서고금의 하여간 꼴통 간신들은 한국에 다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권력을 아주 제대로 말아드셨어 아주.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게 김건희 씨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게 지금 여권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이 범여권의 판짝이랑도 이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중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권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구나.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뭐 지방의원들 시험 본다. PPAT. PPAT. 공정하게 시험 봐서 할 거다 이래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지운 민낯을 봐버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망을 가지셨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공천 김영선 전 의원 했고 두 번에 칠보사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공천 거래를 한 거였잖아요. 칠불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 국회의원 4명이었습니다. 5명이 되면은 뭐 한 20억 상당의 크죠. 정당 뭐 운영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맞다 보니까 이런 거래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뭐 개혁신당 이름에 부끄러운 그런 행태 아닙니까? 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주 썩은 냄새 나는데 들여다보니 이거는 뭐냐면 한국 사회 정치가 시정자 빼들 판이었다는 얘긴데 아니 도덕 불감증도 이런 도덕 불감증이 근데 없죠.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중요한 분석해 주실 때 또 이준석 의원 여기도 이제 판짜는 한 축이 지금 또 입장을 냈는데 여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억울하다 이 얘기고 뭐가 마지막 억울합니까? 말미에 국민의힘 계열의 평론가 일부가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 당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직 대표를 공격해서 자극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약간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뭔가 의원도 좀 터뜨릴 게 나 있나? 건들지 마 나도 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까 우리 김용대 의원님이 요 입장 나오기 바로 직전에 요거 판때기로 봐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마치 그 대륙이 갈라지듯이 우리 초대 지구가 대륙이 이동하듯이 이 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륙판이. 그 말씀과 지금 맞닿아 있는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게 배경이 있네. 이거 간신전을 다 그러니까 읽어봐야겠다. 간신전에 답이 있네. 간신전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이거 뭐 정치인들은 좀 예. 썩었구나 아이고.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고쳐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예. 우리 당 해산합니다. 정말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세대고 이러한 짓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몰아준 거죠 국민들.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래 비슷한 시도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적 최대 위기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 건들지 마라 이런 비슷한 그림. 그리고 이거는 저 내가 보니까 폭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한동훈 대표 이번 공천 책임자 아닙니까? 여기도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저기 이런 침묵은 이준석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침묵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럼 한동훈은 지금 왜 가만히 있는다고 보세요?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어. 입장도 안 내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 여기서 그 대통령이 지금 체코 가기 직전에 예. 한동훈을 추석 연휴 만찬에 초청해놨어. 지금 24일에 만난다는 어. 거죠. 예정해놨죠 지금. 그렇죠.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만납니다. 바로 만나. 예. 그렇게 그냥 소 닭 쳐다보도 타다가 예. 왜 갑자기 만날까? 예. 뭔가 급해진 거지. 다시 또 입을 막아야 됩니까? 급하면 만납니다. 윤석열은 급하면 만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급할 때 급하니까 만난다고. 만나지 아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의원님. 급하면 만나. 급하면 바짓가랑이라도 잡습니다. 지금 윤석열 급합니다. 급해. 그러니까 급해.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뭔가 움직인다. 내가 보기엔 뭔가가 야. 움직이고 있어. 그럼 한동훈 너 입이라도 좀 막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24일 24일 만찬을 좀 기획한 거 아닌가? 아니 좀 예. 이거 수습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새로운 정치가 어디냐? 네 태생이 업어서 키운 넌데. 어허. 그러니까 이번에 섭섭한 거 털고 의도정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좋게 가자. 우리 정권 사수하자. 시원하게 가자.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죠. 뭐 이러면서 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또 윤핵관들 불러 2차 작전 들어가고.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거 보셨어요? 공항에서 대통령을 이제 배웅해 주잖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차에서 내리면 영접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쭉 당 대표부터 인사합니다.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인사만 대충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로 넘어가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는 악수할 때 손으로 이쪽을 칩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의 표시죠. 친밀감.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게 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치거든요. 어색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그 전에는 수행원들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부터 당시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 다 악수를 일일이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안 하죠. 뒤에 뒤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그냥 목례만 하고 가요. 그리고 세 번째 한동훈 대표도 서천 화재 현장에서는 90도로 그 눈발 날릴 때 90도 인사했잖아요. 그 조폭 수준에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목이 뻣뻣합니다. 안 해요. 한 15도, 10도. 요거 좀 변화가 읽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각도가 한 5도에서 10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의 안 숙인 거지. 저 서천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뭐 눈높이가 많네요. 눈높이 선생님, 눈높이가 맞아요 지금. 예. 근데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90도 인사도 안 하는데 이거 잘 단돌이 되겠습니까? 단돌이가?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싸늘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저 장면은 그렇죠 지금. 냉기가 느껴지는데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24일 회동. 24일 회동은.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좀 이게 좀 슬픈 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국정 지지율이 20% 예. 역사적인 그런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대표를 뭐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용산 국민의힘과 다른 추석 민심 확인했다. 야, 근데 여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좋다고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과 용산하고 추석 민심이 다르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조선일보에 실리는데. 아니 제가 참 배꼽 잡았습니다. 뭐 참 이런 정당들이 다 있나. 서로 지금 자기 살자고 이러거든요. 신이 났어 신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략은 이거예요. 이것도 간신전에 사례가 있는데 황관과 외척이 많이 싸울 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또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한동훈 전략이에요. 그 어떤 전략인지 좀 소개 좀 그 해주시죠. 우문호라는 간신의 전략이거든. 우문호. 그 사람은 저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서 외척도 문제고 황관도 문제고. 그리고 나는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고. 이래서 이제 현역 장수로 실제 사령관으로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총선에서? 그럼 지금 딱 한동훈인데요. 물론 우문호. 졌지만. 그런데 적당한 책임론만 무마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비집는 전략이에요. 저 한동훈 전략은. 63%를 얻었죠. 당시 이렇게 떼어놓고 비집고 들어가서 몸통을 키우는 전략인데 예. 요게 전략은 좋았지. 어허.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예. 전략은 좋았는데 그걸 감당하고 실행하는 준비된 능력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아, 전략은 좋았으나 능력이 미흡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하.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일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예. 국정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자기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달 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안 나왔고 한동훈 대표 입에서 예. 예, 안 나왔죠. 한동훈 지대 체제 자체에서. 그 대변인들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예. 그럼 어디서 하냐면 저 원내 대변인이나 윤핵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무시해도 돼. 이 한동훈 지도 체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입장이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의정 대란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을 좀 하는 척했다. 예. 요런 정도니까 이게 비집고 들어가는데 예. 몸통이 큰 이 돼지 2마리에 이 비계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략은 좋았는데 예. 이게 의외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게 잘못 들어왔다 이런 이게. 생각이 들겠다. 예. 그래서 예. 이준석과 한동훈이 난 입장이 비슷해졌다고 봐. 한동훈과 이준석이요? 네. 둘은 물론 사이가 안 좋지만 예. 이 자기의 어떤 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진 상황을 자초해 버린 거예요. 동병상련이네요 지금. 그렇죠. 둘은. 그 점에선 같은 거라 이거요. 얘기가. 그래서 오늘 좀만 시간이 더 허락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의 판에 네. 미래의 운명까지 우리가 점을 쳐보면 참 좋겠는데 그거까지 오늘 시간이 좀 예. 짧게 느껴져서 아쉽고요. 아까 우리 댓글에 그 이준석 의원 SNS 글 썼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그 마지막 부분만 좀 글쎄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이렇게 아이고, 순삭이었어요. 시간 그냥 순삭. 그냥 빠져들어. 너무 빠져들어. 너무 빠져들어.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아니 근데 이 간신전이라는 거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거 북스터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그리고 의원님? 또 김영수 교수가 예. 현대 세태하고 많이 연결을 시켜줘서 설득력이 있고. 너무 정확한 비유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충신전은 재미가 없어. 충신은 우직하고 예. 의리 지키고. 의리 지키고 사고는 안 쳐, 단순하고 충신들은. 사고는 안 쳐. 서사가 그러다 없어.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예. 간신전은 예. 모략과 기망과 선제적 행동. 그다음에 너무 똑똑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다이내믹한 게 읽을 거리가 많아. 근데 그 좋은 머리를 좀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제 쓰면. 그 한비자가 얘기한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 예. 이 사람들이 국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득권자들, 뭐 아까 얘기한 외척이나 뭐 황관이나 귀족들은 중신이라 그랬거든. 예. 그래서 황제가 중신을 얼마나 멀리하고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들, 즉 인재들과 일하느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법을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선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이런 나라를 꿈꿨던 건데 그 꿈이 그 한비자가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다만 나라를 구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 이상 소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거기서 있잖아. 어떤 그 불꽃 같은 정신이 느껴져.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기회가 되면 한비자 강의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먼저 좀 우선 신청해서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해도 되죠. 예, 정말 너무 이게 뜻깊고 지금 네. 시대에 정말 딱 필요한 고전들 아닌가. 아니 뭐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치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예. 바로 그 한비자 정신이라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신 변호사가 열심히 제가 또 하셨죠. 정당방송입니다.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하반기 이제 또 힘차게 달려 나갈 텐데 우리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부터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치에 희망이 있을까요? 정치에 희망이 있고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공천농단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경남은 사실 국민의힘 세가 센 데잖아요. 예. 경남에서 정치를 하려는 앞으로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를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참 이런 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출되지 않은 자, 그럼 권한 없는 자입니다. 비선이죠, 비선. 권한 없는 자가 막 이러고 다니고 권한 없는 영부인이 막 이러고 다니고 내가 진짜 특검법 보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니 진짜 범죄 혐의가 너무 많어. 이렇게 많은 영부인이 있다는 게 8개 좀 혐의죠. 진짜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정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였는데도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진보 정당들이 예. 많은 그런 정권을 찾아오고 지방 정권 대선 앞으로 총선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방송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 마무리로 네. 좀 한국 정치에서 희망을 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희망이 있다가 그 어제 뉴스 토마토 보도 보고 왠지 희망이 꺾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예. 이건 시정 잡배들이구나. 아하. 그리고 방송 토론 나갔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식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일상화가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예. 라이브 방송인데도. 아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을 뭐가 잘못이 있어도 꾸짖질 않는 문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생각하면 아 이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남편이 뭐 비리 부정 있을 때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또 아내가 그러면 당신이 권한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서로 말을 안 해주고 끼리끼리 감싸주고 같이 공범이 되는 문화가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아하.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예. 퇴직금 50억 원을 타먹었는데 그걸 갖다 빠져나가려고 그래. 또 그 길을 쓰더니 무죄까지 받고. 예. 이거 이제 뭐 다른 또 저기 반면에 전직 대통령 뭐 딸 용돈 준 것도 뇌물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야 꾸짖지 않는 문화. 이게 서로 사실은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정부를 만들려면 수신하고 또 돌아보는 자세를 이런 걸 갖춰 나가야지. 그 또 그 어영부영하다가 정권은 교체해서 죽 써서 개주는 일을 예.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안 해야죠.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것보다는 어떤 그 조금 정치의 본질 그 자체가 서로 이거를 같이 잘 만들려고 예. 서로 간에 감시하고 견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게 그 발전하고 공생하는 맞습니다. 뭔가 이런 공동선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희망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느끼는 게 사실 사람이나 조직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게 필터 같은 거잖아요. 네. 필터가 고장나면 그 정수기 물은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필터라는 이 자정 기능은 개인이든 또 조직이든 저는 너무 중요한 거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우리가 비선에 대해서 좀 너무 지금 비선들이 드러내놓고 판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면역이 된 건 있는데 비선이라는 걸 우리가 왜 경계하고 막아야 되냐면 아까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권한만 행사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래.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선들이 권력을 가지고 좋은데 쓰지도 않아요. 아니 어디 다 뻔뻔하게 자기를 위해서 네? 쓰는 거지. 진짜 명태균 씨 행태 보세요. 이런 일이 뻔뻔하게 벌어졌는데 어디 가서 예. 숨어야 될 거 아니야. 숨지도 않아. 어디 예. 뻔뻔하게 아니 나랑 김건희 여사랑 예. 텔레그램 한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나 그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뻔뻔한 걸로 따지면은 뭐 김건희, 윤석열, 글쎄, 요즘은 천공 다 뭐 뻔뻔해졌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야. 저기 누구죠? 국방부 장관 김용현, 뭐 그러니까. 김문수 뻔뻔한 사람이 한둘이 자기를 아니어가지고.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하고 예. 있어요. 참. 그것도 설계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금요일 오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